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장래를 위해서도 국민 앞에 마땅히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파탄의 책임 국민 앞에 마땅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묘하게 이제 상황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이제 국민적 분열의 위기 뭐 이런 것이 겹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위기. 지금 이제 뭐 IMF 시대의 경제 위기에 비교될 만큼 힘들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경제 그래도 위기를 그 어느 겪고 있고. 때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맞닥뜨렸을 것과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이제 넘겨받으면서 다시 이제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분열된 국민들을 다시 통합하는 문제,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체질을 개선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다시 경제적 활력을 찾아낼 것이냐, 이제 이 과제가 지금 똑같이 주어져 있어서.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집권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국민과 함께 그 일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거를 잘 교훈 삼아서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런 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네. 답답한 것은 결국 사고는 일은 지도층이 치고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은 엉뚱하게 이제 이 지도층이 벌인 일 때문에 그 모든 뒷감당을 해야 하는데, 또 지도층들은 서로 자기들 이제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고 남에게 탓 돌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또 사실 원치 않게 또 지지자들, 유권자들, 국민들은 또 그 정당 정치인들의 이런 갈등에 휩쓸려서 또 자기들끼리 또 이제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엘리트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또는 실책을 범한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지위 유지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자꾸 화해와 용서와 통합을 강요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악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실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추궁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임이 가볍다거나 없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용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갈등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모습을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취임사 얘기 듣기 전에 좀 알고 싶었던 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그 당시에도 야당에 대한 그런 좀 갈등들이 깊었을 텐데 그 당시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러니까 그 유럽과 같은 의회 중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88년 총선에서도 이제 야당이 다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다수인 상황을 억지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이제 3당 합당을 해서 인위적으로 여당을 이제 크게 만들었죠. 92년 총선에서는 다시 또 야당이 다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6년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때는 이제 여당이 다수였는데요.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신 97년, 98년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여소야대가 바뀌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소수고 그리고 이제 반대당이 이제 다수인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총선을 치를 때까지는 이제 불가피하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속 이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DJP 연합, 그러니까 김종필 그리고 이제 박태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최대 연합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제 불리한 정치 지형을 고려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집권한 후에도 결국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특히 IMF 금융 위기라고,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이제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이제 필요했죠. 이건 굉장히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당한 이제 뭐 소추당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상인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득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고 양보를 하고 얻어낼 것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줄 줄 아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식의 거래 따위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항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냥 진압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민주주의 상황에서 안 맞는 리더십인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그런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반대로 이런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과 늘 대화하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고 본인이 원하는 걸 조금 양보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지도자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